이번 세션에서는 매틀랩을 사용하여 머신러닝 및 딥러닝으로 에너지 예측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세션에서는 머신러닝, 딥러닝을 이용해서 하루 전에 이제 부하가 얼마나 될 것인가 예측하는 프로세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데이터는 이 NIISO 데이터를 가져와서 학습을 진행할 예정이고, 이 데이터를 토대로 부하를 이제 다음날에 있을 부하를 예측하는 모델을 만들어서 다음과 같은 웹 서비스를 만들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만든 대시보드를 활용해서 사용자들이 볼 수 있도록 이제 배포까지 하는 것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챌린지 보시면 데이터 수집하고 전처리, 하이퍼 파라미터 탐색하고 이제 만든 모델 배포가 되겠습니다. 기존의 AI 프로세스랑 이제 유사하게 먼저 데이터 취득하고 이제 데이터 분석하고 그걸 이용해서 이제 데이터 기상 예측과 같이 이제 에너지 예측하는 모델 만든 후에 그다음에 이제 외부로 배포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DSP 등에 올리는 게 아니고 웹 서비스를 활용해서 이제 올리는 걸 목표로 합니다. 먼저 데이터 취득 어떻게 할까는 여기 NIISO라고 뉴욕의 에너지 회사가 있는데 거기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제 다운로드 받는 형식으로 진행합니다. 여기서 주피터 노트북에 있는 것처럼 이제 다운받고 다운받은 데이터는 다음과 같이 확인을 할 수가 있으며 이 또한 이제 매틀랩에서 이제 데이터 애널리시스 한 에셋 이용하면 이제 읽을 수 있습니다. 타임 스탬프 있고 버스 위치, 로드 등 이용해서 시계열 데이터를 추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추출한 데이터를 이제 데이터 이쁘게 정리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머신러닝 하기 전에 이상치 같은 게 있을 수 있으므로 이 아웃라이어 삭제라는 블록을 통해 이상한 데이터들을 삭제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테이블화 하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다음과 같이 이제 테이블 꼴로 내가 추출한 데이터가 정리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이제 정리된 걸 토대로 이제 학습을 진행하기 앞서 이제 이 취득한 데이터가 잘 되어 있나 이 타임 스탬프에 맞춰서 각 데이터를 나열한 겁니다. 그냥 패러럴 코디네이트 플롯 그려서 확인한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프로세싱 하기 앞서서 방금 했던 거 이제 다시 설명하는 느낌으로 미싱 데이터 등 없애고 아웃라이어 삭제, 데이터 스무스하게 하고 스탬프 레귤레이션 하고 했던 거 이제 똑같은 느낌으로 이제 줄글로 표현한 겁니다. 코드상에서. 그래서 이제 매틀랩에서 지원하는 여러 가지 필터들을 이용해서 이제 데이터의 빈칸 이런 걸 열을 삭제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뭐 이 포인트에 이제 미싱된 값이 있었다.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AI 뉴럴넷 학습할 때는 이상치나 결측치 같은 걸 꼭 없애야 이제 제대로 학습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작업들을 해주는 겁니다. 이것도 유사하게 이상치 삭제하는 내용이고요. 인풋 데이터에 축 설정해서 클리닝 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똑같이 이제 아웃라이어들이 이제 이상한 너무 크거나 작은 데이터들은 삭제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데이터를 평탄화하게 좀 리니어하게 다듬어주는 방법 좀 유사하게 스무싱 메소드도 매틀랩에서 이제 내포하고 있는 기능 사용하면 되고 스무싱할 데이터 선택해서 진행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타임 테이블도 기존에 있던 거를 이제 매틀랩 시뮬링크에서 읽을 수 있는 양식으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셋으로 타임 테이블을 리타임한다 명령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또 타임 테이블 이제 을 동기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뭐 기준을 어디로 할 것인가 등 이제 인풋 데이터와 메소드를 설정해서 데이터 이제 쉽게 말하면 노멀라이제이션 하는 것처럼 진행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프레딕터를 이제 생성해서 모델을 내가 어떤 데이터들을 학습할 것인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알아보기 쉽게끔 정리를 해줘야 데이터 분석할 때 용이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변수 할당해서 읽어줍니다. 플롯하기 위해서 타이틀이랑 라벨 지정해주고요. 여기서 하는 게 이제 저희 주피터 노트북 하는 것처럼 그냥 쭉쭉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제 하시면 됩니다. 뉴욕의 이제 계절들을 다음과 같이 명명해서 데이터 라벨링 하는 작업이고요. 똑같이 이제 여기 딥 네트워크 디자이너 모듈을 쓰면 학습이 이제 진행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시퀀스랑 LSTM 하고 펑션하고 리그레이션 아웃풋에서 이 회귀 모델을 만드는 겁니다. 이 명령어를 써서 아까 우리가 분류했던 데이터들을 토대로 이 네트워크를 트레이닝하는 함수를 쓰면 출력으로 이제 넷스프링이라는 결과가 나오고 이걸 저장해서 저희가 활용하는 겁니다. 보시면 이제 에포치 100번, 인터랙션 100번 이렇게 정리한 데이터를 토대로 학습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RMSE 이 에러가 점점 학습을 하면서 줄어드는 게 확인되고 보시면 로스도 0을 향해 수렴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학습이 되었다는 가정하에 보시면 이제 컴플리트 다 된 걸 확인할 수 있고 트라이얼이 진행되면서 이 에러 값과 로스 값이 이제 0을 향해 줄어들어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후 이제 만들어진 모델을 배포하기 위해 또 어플리케이션 추출하는 것처럼 코드 제너레이션 하는 것처럼 이제 똑같이 유사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웹사이트를 만드는 기능도 이제 매틀랩이 구현되어 있다. 그래서 이 블록 누르면 다음과 같이 그냥 함수 만들어진다. 해서 만들어지면은 이제 배포하기 전에 관리자로 이제 로그인 할 수 있게끔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해서 우리가 리그레션 모델 만들어서 이 모델을 토대로 부하 예측할 수 있도록 데모를 만들었고 이 데이터 수집부터 전처리 예측 모델 개발 배포까지 전체 워크플로우를 보여드렸으며 여기서는 이제 PDF로 변환되면서 누락된 것 같은데 하이퍼 파라미터도 이제 수정해서 모델을 선정했다 하고 클라우드 배포 실시간 대시보드 등을 활용해서 이제 시각화를 할 수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는데 원래 자료에서는 애니메이션처럼 돼가지고 여기가 나오는데 이게 실제로 키게 되면 맨 처음 화면에서 나온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제 내가 원하는 지역이 부하 예측이 됩니다. 이것도 그냥 뭐 구글 지도 가지고 이제 컬러링 한 느낌으로 보시면 되고 이것도 물론 매틀랩 안 쓰고 굳이 파이썬으로 할 수도 있어가지고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이제 배터리 상태 추정, BMS 모델, 하드웨어 연동 플로우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맨 처음 했던 것과 유사하게 버추얼 센서 부분에 해당되고 이 SOC 확인을 위해 이 에스티메이션 하는 부분을 버추얼하게 이제 바꾸겠다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유사하게 이제 했던 것 똑같이 하는 느낌으로 데이터를 먼저 준비하고 거기에 맞춰서 뉴럴 네트워크 모델 만들고 그다음에 시뮬레이션 테스트 해보면서 잘 되나 확인한 다음에 뭐 FPGA나 DSP에 이제 업로드 한다 이런 플로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SOC 보기 위해 아까 센서랑 센서 모사했던 거랑 유사하게 전압, 전류하고 이번에는 온도를 뉴럴넷에 입력으로 넣어주게 됩니다. 그 다음 출력은 SOC가 되겠고요. 그럴 땐 이제 이 전압, 전류의 이런 데이터들이 이제 학습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이 AI 프로세스에 인풋을 넣고 그 다음에 이제 500초 동안 학습을 한다 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이 필터 노이즈 이런 게 껴있을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에서 이 부분을 이제 필터링을 통해 제거하는 모습입니다. 이것도 데이터셋에 저희가 사용할 로우 데이터를 전부 다 쓰면은 불필요한 학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쓸 데이터만 이제 VIT 이런 식으로 이제 추출하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이제 이 뉴럴 네트워크 모델을 일일이 모델링 할 필요 없이 매틀랩에서 지원하는 모델을 쓰면 쉽게 만들 수 있다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만들어진 뉴럴 네트워크를 추출할 때 왜냐면 우리 파이썬이나 뭐 DSP나 이런 데 쓰기 위해서는 매틀랩 양식이 아닌 다른 양식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일련의 추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 이제 학습된 데이터를 토대로 시뮬링크에서 시뮬레이션 하는 모습입니다. 이때 시뮬레이션 했을 때 앞서 이제 했던 게 EKF 머신러닝, 딥러닝인데 FFN이랑 LSTM 총 4가지 방법으로 이제 머신러닝 구현을 해본 건데 이들 각각 시뮬레이션 했을 때 이 결과가 그래프입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모델을 쓰면 이제 내가 원하는 성능이 가장 좋을까 이거는 어플리케이션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구현해 보는 건데 여기서는 이제 뭐 딥러닝 LSTM 방식이 가장 우수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제 시뮬링크로 이제 세트를 만들어서 아까 학습한 모델을 적용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습된 뉴럴 네트워크 모델을 코드 제너레이션을 통해 C로 바꾸고 이제 C에서 이제 뭐 TI, DSP나 등등의 이제 다른 CPU에 업로드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유사하게 이제 코드 제너레이션을 만들었던 C를 바탕으로 업로드한 모습입니다. 여기서는 근데 딥러닝이 가장 우수했다고 떴는데 이제 이 EKF 써가지고 한 것 같네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 놓은 이제 뉴럴 네트워크를 제어기 대체하고 플랜트에 삽입했을 때 이 시뮬링크를 코드 제너레이션을 통해서 C로 바꾼 다음에 이 C 언어 쓰는 보드에다가 탑재를 하고 실제 플랜트에다가 이제 검증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모터에서도 했듯이 계속 유사한 내용이어가지고 보시면 이제 다음과 같이 보드를 이용해서 이제 검증을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실제 배터리 모델이 필요 없고 그냥 학습 데이터로 이제 모델 트레이닝 할 수도 있고 데이터 간의 복잡한 관계도 이제 딱히 필요 없으며 뭐 수많은 이점들이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계속 롬 모델 쓰는 것처럼 이제 AI 활용해서 이제 버추얼 센서를 쓴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깐만. 예, 그럼 배터리는 없고 배터리를 그냥 뭐냐 힐스로 지금 모델링 한 거야? 예, 꽂아가지고. 그럼 저 시뮬링크나 저 네모 박스가 어떤 그 타이푼 힐스 같이 돼 있는 거야? 그런 여기 거지. 이 녀석이 이제 타이푼 힐스처럼 되어 있는 거고 이거를 원래 이 뉴럴 네트워크에서 제어를 했었는데 이거를 이제 C로 바꿔서 이 암코텍스에 제어기를 넣은 겁니다. 뉴럴 네트로 만든 제어기를. 근데 민승이도 알다시피 코드 제너레이션 하면 학습돼 있는 뉴럴 네트워크 모델링이 저 암코텍스로 간다는 거잖아. 맞습니다. 그럼 과연 코어 코드는 어떻게 구성되는지는 가늠이 안 되지. 예. 이거는 그냥 뉴럴 네트워크를 단순히 C로 바꾼 느낌이어가지고 근데 C로 바꿨을 때 진짜 말 그대로 뉴럴넷은 그 웨이트하고 노드로 연결되어 있는 예. 걸로 해가지고 예를 들면 3차 방정식이든 4차 방정식 그렇게 나오는 건지 아니면 뉴럴넷을 위한 그 코드 어떤 함수처럼 나오는 건지 궁금하더라고. 이게 그냥 웨이트 그 개수들만 될 겁니다. 그 알다시피 예전에 진혁이 했던 거 예. 있잖아. 그런 식으로 웨이티드 팩터가 1차, 2차, 3차, 4차별로 함수가 딱 나오잖아. 예. 그런 식으로 추출이 될까? 아니면은 뉴럴 네트워크만을 위한 따로 뭐 코드 포맷이 있을까? 아마 전자처럼 이제 1차, 2차, 3차, 4차의 그 개수만 딱 되고 어차피 그 차수 모델은 안에 단순하게 구현할 수 있으니까 그 개수를 특정하는 게 어려운 거여서 그 숫자만 넘겨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건 사실 오프라인으로 학습한 다음에 그 결과만 가지고 쓰는 거잖아. 온라인이 아니고. 지금 다 그러고 있습니다. 알았어. 진행하자. 예, 왜냐면 이게 온라인 학습은 약간 컴퓨터 공학 이쪽에서나 거의 쓰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그걸 하고 싶어서 나중에 예, 박사학위 논문 하나 잡아가지고 하고 싶어서. 오케이. 예, 이번 세션은 디지털 트윈을 이용해서 이제 전력 변환 장치의 고장 진단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유지보수 예측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뭐 알고리즘은 데이터 모아서 프로세싱하고 모델 만들고 디플로이 한다. 뭐 디지털 트윈으로 뭐 이런 식으로 만들고 AI 써가지고 예측하고 매틀랩 변환해서 클라우드나 하드웨어에 업로드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지금 이제 할 거는 디지털 트윈. 그리고 데이터를 토대로 컨버터를 가상 컨버터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제 삼성 인버터 모델이 이렇게 있을 때 인버터가 고장 나거나 할 때 이런 계기판이 있을 겁니다. 이걸 이제 그냥 간단한 그래픽으로 구현한 거고 만약 인버터 구동 시에 고장이 발생할 경우 다음과 같이 뭐 에러가 발생해서 이제 트립 오퍼레이션 등등 하겠죠. 여기서 이제 폴트 대신에 에이징을 디텍팅 하겠다 이렇게 일단 표현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걸 구현할 건가 하면 먼저 센싱한 데이터를 일단 받아서 우리는 일단 데이터가 있어야 뭘 할 수 있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알고리즘에서는 이 앱노멀 스테이트를 일단 감지한다. 그 다음에 고장 상태를 앱노멀이라고 보겠다 하고 이, 이 라이프 타임 이스티메이션 뭐 써서 확인하겠다. 해서 이제 예측은 뭐 인버터에서 이제 고장 발생하면 예를 들어 뭐 실린더가 막혔다. 그러면 15분 이내, 15시간 이내에 셧다운 라인을 닫아달라. 뭐 이런 식으로 내보낼 수 있게끔 알고리즘의 플로우를 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컴퓨터가 왜 고장 날까? 이거는 이제 전력전자 도메인 지식이 있어야 쭉쭉 넘어갈 수 있는데 이제 우리는 다 아니까 일단 먼저
세미컨덕터 디바이스 고장 날 수도 있고, 그다음 뭐 여러 가지 L, R, 뭐 C, 뭐 접점 등등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이거에 따라 이제 데이터를 분류를 먼저 해줘야 됩니다. 그래 먼저 본 장에서는 이제 세미컨덕터 디바이스가 고장났을 때를 감안하고 시작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 IGBT에서 IGBT가 노후됐을 때 그럴 경우 이제 뭐 스레드 볼티지나 기타 등등 캐릭터들이 이제 좀 기존과는 달라질 겁니다. 그 달라지는 거를 센싱해서 인버터가 노후됐다라는 것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노후 사인은 출력 전압으로 이제 확인할 수가 있고 또는 이제 출력 전류의 웨이브 폼을 이용해서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이 계측 장비의 노이즈나 뭐 다른 패시브 소자들에 의해서 이들의 에이징 신호가 희석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괜히 측정 장비 노이즈나 이제 RLC 등의 파라미터들에 의해서 실제 IGBT가 노후가 됐는데 노후가 된지 모르고 그냥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을 좀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일단 그렇게 도메인 지식을 통해 이런 인버터 모델을 시뮬링크로 먼저 모델링을 진행하고요. 이건 이제 심스케이프를 이용해서 모델링을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모델링을 하고 우리가 앞서 취득했던 데이터를 토대로 이제 파라미터 셋을 구현해 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취득했던 데이터, 미리 취득했던 데이터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분류를 라벨링을 해줘야 뭐가 건강하고 뭐가 위험 상황인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라벨링을 먼저 해주게 됩니다. 그다음 우리 데이터 취득하고 프로그레싱하고 이제 디텍터 프레딕터 모델 이제 트레이닝할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상한 값이 관측이 되면 이게 건강한 건지 노후된 건지 판단을 하고 이게 얼마나 시비어한 건가 네 가지 지표로 이제 판단을 하게 됩니다. 다음과 같이 먼저 여기 좀 잘렸지만 0이랑 1을 토대로 헬시랑 에이지를 구분하고 만약 에이지 됐다 그러면 이 네 가지 지표를 통해 시비어한 거를 이제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위치가 어디냐 뭐 레그냐 페이지냐에 따라서도 분류한 데이터가 있을 테니까 그거에 맞춰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게 되고요. 이건 이제 다 사용자 마음입니다. 로우 데이터를 좀 넓게 취득을 해야 나중에 정제해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려해서 로우 데이터를 취득해야 됩니다. 일단 여기 보시면 뭐 A, B, C 상 전압 전류 등을 이제 취득한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계측된 데이터, 그 다음에 에이징이 시그널들을 잘 모합해서 다음과 같이 이제 단순한 통계적 분석, 그 다음에 뭐 레그레션 등을 통해서 모델 정립한 뒤에 이제 이게 헬시한가 안 한가를 판단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먼저 데이터와의 분류들을 정확하게 해야 이제 뒤에 뉴럴 네트워크 만든 단계에서 약간의 헛수고를 안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 문제의 경우 머신러닝에서 보시면은 이 분류 문제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 했던 뭐 리그레션 등이 아닌 분류에 해당하는 매틀랩 모듈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분류하는 러너 앱을 써가지고 이 패턴을 학습하면 이거는 그냥 실행 영상인데 PDF라서 안 보이고 매틀랩에 있는 내장되어 있는 블록 우리 딥 뉴럴 네트워크에서 했던 것처럼 하면은
분류 모델이 만들어진다 라고 보시면 되고, 이것도 우리 앞서 했던 것과 같이 변환해서 이제 다들 넣어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 컨버터의 노후 등을 이제 데이터를 토대로 학습을 하고 심스케이프로 이제 검증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정해진 기준이 있을 때, 아, 전압 웨이브가 이런 꼴이면 얘가 노후가 됐구나 라는 거를 손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굳이 뭐 전력전자를 몰라도 이제 이렇게 분류해 놓으면 이제 모르는 사람이 와도 보면은 에이징이라고 글씨로 알려주니까 손쉽게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만들어진 알고리즘을 뭐 하드웨어나 클라우드에 올릴 수 있다. 뭐 이것도 간단하게 아까 에너지 수요 예측을 외부로 만든 것처럼 똑같이 이제 프로그램으로 화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잠깐만. 예, 사실 우리가 제일 하고 싶었던 게 이 파트거든. 근데 요거는 시뮬레이션 기반으로 해서 지도 학습을 리그레이션 한 다음에 그다음에 뭔가 입력이 들어오면은 뭐 상이든 뭐 레그든 뭔가 고장 났다 판단하는 거잖아. 예. 근데 좀 뭐랄까 데모 버전까지 자세하게 안 나와 있었는데 어, 여기서는 뭐 그 뭐랄까 어떤 폴트인지 이 파형 보고 그 샘플링에 따라 샘플링 그것도 타임이 있을 거고 거기 따라서 그 분류를 했을 때 진짜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그런 것들은 안 나와 있었어? 얘기 안 했었어? 여기 3-3 이후로는 이제 강의 듣고 한 게 아니고 제가 이 PDF 보고 한 거여가지고 3-3 이후로는 강의를 안 했어? 예. 근데 여기서 이제 이 모든 뉴럴 네트워크 문제는 이제 사용자가 로우 데이터만 잘 취득해 놓으면 거의 잘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 내가 어느 상황일 때 어디가 고장났나를 확인하고 싶으면 이 인풋 데이터를 잘 만들어 놓으면 됩니다. 그치 이런 식으로 보면은 뭐 예, 헬시다 익스트림이다 뭐 이런 예. 거 그럼 사실 저게 AI가 볼 수 있나? 난 잘 모르겠어. 그렇게 해서 어떤 패턴이 됐을 때 뭐 이건 이거다 이건 이거다 해놓고 맞습니다. 학습한 다음에 입력 집어넣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잖아. 예. 이게 쉽게 말하면 뭐 계측기 뭐 보는 전문가는 전화 파형만 보면은 아 이게 무슨 폴트구나 아는 거를 일반인들이 봐도 알 수 있게끔 해주는 게 큰 핵심이어서 그런 의미에서 사실 별거 없거든. 진짜 나, 별거 없습니다. 나는 이거를 실시간 하드웨어로 그 시간 지남에 장시간 구동함에 따라 좀 파일이 좀 변할 거 아니야. 그럼 이 변할 때 이 방향으로 가면은 이가 어떠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줘가지고 자체적으로 그런 걸 좀 바랐었거든. 근데 이거는 좀 거시기 하네. 근데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게 되면 동작의 거의 99%는 정상 동작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상 동작으로 과적합이 돼버려가지고 디텍팅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얘 한 것처럼 적절한 수의 데이터로 학습을 해서 과적합 안 된 걸로 오프라인 학습을 통해 학습된 뉴럴 네트워크를 이제 시스템에 올리는 게 더 음, 정확하게 동작합니다. 왜냐면 이 데이터도 많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어가지고 얘가 풍부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좀 다양한 케이스를 넣어줘야 되는 거여서 호준이는 좀 질문 없어? 좀 아쉽다 근데 이게 사실 뭔가. 어떻게 보면 이게 폴트 감지보다는 노후화 감지여가지고 정상 구동을 해도 정상적인 상황이어도 이제 계속 쓰다 보면 이제 조금씩 노후화되는데 그 노후화되는 수치를 얼마인지를 파악하는 기능이어서 교수님 원하신 대로 해도 막 어디가 문제 생겨서 폴트가 생겼다 그런 거를 한 거랑 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난 플러스 RUL 그 에스티메이션 하는 것도 참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나중에 그 대통령이 보통 장시간 구동함에 따라서 파일을 보고 RUL이 얼마만큼 떨어지고 있느냐. 근데 내가 알기로는 그런 류의 논문이 없었던 것 같거든. 그것도 실시간으로. 저도 이거 약간 화면 조작되는데 이제 가장 어려운 게 사실 정상 구동 상태를 찾으러 가면 치기 쉬운데 이제 정확히는 무슨 문제 생겼을 때 무슨 문제인지
알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문제를 하는 게 실제 솔직히 하드웨어 상으로는 그 데이터를 얻는 것조차도 많이 힘들고 사실 시뮬레이션 상으로 그걸 구현하면은 또 실제로는 얼마큼 다를지도 모르니까 좀 정확히는 그 선생님 말씀대로 인풋 데이터를 딱 많이 얻으면 좋지만 인풋 데이터가 얻는 게 음. 많이 힘든 영역이어서 좀 많이 어렵네요. 그러니까 아까 호주님 말씀하신 게 예를 들어 어느 수준에서 되면은 뭐 에이징이 많이 됐다. 이것도 앞서 한 것처럼 사용자가 다 미리 지정을 해주고 하는 거여가지고 진짜 이게 모르는 사람이 보면은 별건데 막상 까보면 진짜 별게 없습니다. 예전 어떻게 보면은 이런 파형 감지돼서 이거다가 아니라 원래가 이 정도인데 이만큼의 그냥 변화가 있다 하면은 이걸로 본다 이렇게 되는 거긴 합니다. 제가 이해한 거. 근데 사실 개통 전압 주파수 변화하면 저게 너무 톨러런스가 너무 없을 것 같거든요. 아, 이게 진짜 시도할 수 있을까 생각은 들어. 과연 그 개통 전압 주파수의 변화냐, 아니면 진짜 소자의 변화에 의해서 한 거냐, 어떻게 이걸 하냐는 말이지. 근데 여기서는 그런 거 전혀 없거든요. 그냥 뭐만 해봤다 이거지. 예. 그냥 뭐 데이터 막 넣어서 그냥 단순하게 분류하는 거여가지고 여기서 우리의 연구가 시작될 것 같거든요. 하게 되면. 예. 이게 그 분류 문제 대표적인 게 이제 개랑 고양이 사진 띄워놓고 맞추는 건데 그거 연장선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가보자. 이제 다음 파트는 이제 개통 고장 탐지하는 건데 계속 했던 내용과 이제 유사하게 디지털 트윈이랑 AI로 망에서 이제 폴트 났을 때 디텍팅 하는 모델을 이제 만드는 겁니다. 얘도 이제 똑같이 프레딕트 하는 모델이라고 분류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백그라운드 이제 뭐 개통 고장 이런 거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뭐 유지형 볼테지 세븐 미셔먼트 그냥 전압이 강화됐을 때 폴트 위치를 찾는 게 중요한데 지금 보시면은 여기 별이 실제 고장난 위치인데 감지는 뭐 여기서 했다. 이게 정확하게 감지를 하는 게 좋다. 뭐 이런 논지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신러닝 테크닉을 써서 이제 개통에서 고장난 위치를 찾겠다 하고 제너레이트 싱크로나이즈드 데이터를 토대로 이제 라벨링해서 이 클래시피케이션 알고리즘을 구현하겠다 해서 이제 시뮬링크로 앞서 했던 거랑 유사하게 그냥 개통 모델을 한 겁니다. 개통 모델을 해서 이제 초록색이 이제 계측하는 부분, 빨간색이 이 폴트 로케이션들을 모델링 했고요. 그 다음에 본 시뮬레이션을 구동했을 때의 결과 그래프입니다. 여기서는 이 버스를 다 보여주면 힘드니까 보시면 버스 1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라인에 따른 섹션 넘버들이 있고요. 여기서 이제 폴트가 어디서 날까 나든 이제 정확하게 감지를 하는 게 이제 챌린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값들을 통해 정상, 역상, 영상 시퀀스를 이제 측정하고 이 단순히 측정한 데이터를 다양한 상황에 맞춰서 이제 38개 로케이션이랑 288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뭐 11,000개 정도 시뮬레이션을 돌렸다. 이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를 뽑아야 머신러닝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시뮬레이션으로 데이터를 뽑은 겁니다. 이렇게 뭐 정상, 역상, 영상, MA에 따라서 그 폴트 어디 났을 때 이렇게 분류를 해서 데이터를 취득한 겁니다. 하고 이제 뭐 라인도 바꿔서 해보고 부하도 바꿔서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모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 취득하고 보시면 이제 뭐 288개 콤비네이션 뭐 상가 중성 전류 바꿔가지고 이제 또 시뮬레이션을 했다. 왜냐면 이것도 개통 상황이 정황에 따라 부하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일단 취득한 겁니다. 이런 데이터는 어디서 다 지적 재산권이기 때문에 구할 수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시뮬레이션으로 얻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전압 시퀀스를 다 저장하면서 그거에 따른 이제 고장 상태도 같이 저장을 하고요. 그 스냅샷을 플로팅 해보면 다음과 같이 뭐 정상분, 역상분, 영상분들의 데이터를 이렇게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또 이게 난감한 게 이 시간은 몇 초로 할 것이며 이 타임 스텝은 얼마나 촘촘하게 데이터를 얻을 것인가에 따라서 데이터 양도 많아지고 그러면 또 학습하는데도 노이즈도 많이 끼고 하기 때문에 적절하게 데이터를 취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이렇게 데이터를 토대로 11,000개의 폴트 시나리오를 통해 이제 이 N라인 셀렉터를 통해 이제 어디가 고장났는지 찾겠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위치에서 폴트가 났다라고 모의를 한 뒤에 결과를 보면 이제 아까 영상에서 안 보인 것처럼 안 보였는데 분류 문제를 그 뉴럴 네트워크를 해보면 다음과 같이 이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추출한 데이터를 토대로 분류를 했을 때 이렇게 다음과 같이 어디가 고장났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다. 이것도 아까 봤던 것처럼 이제 y는 x로 리그레션이 잘 됐다 라는 게 확인이 되고 이제 이 데이터를 토대로 워크스페이스에서 내가 취득한 데이터를 불러와서 아까 했던 것처럼 똑같이 이제 매틀랩이 제공하고 있는 알고리즘 이 알고리즘에서도 각 알고리즘마다 정확도가 몇인지도 이제 보여줄 수도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 이제 이 L1의 섹션 1, 2, 3, 4 들의 위치에서 고장 날 확률이 큰 부분을 이렇게 플로팅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다음과 같이 이제 이 라인 따라서 어느 위치에서 고장이 났는지를 알 수 있게 매트리스 꼴로 이제 표현이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개통 모델은 그냥 일자로 간단한 모델이어가지고 이렇게 이쁘게 나온 거고 실제 모델에서 분기가 있을 텐데 그 분기가 있을 경우 다음과 같이 이제 애매한 부분이 생깁니다. 어느 위치에서 고장이 난 건지 왜냐면 고장은 분명 났는데 어느 위치에서 났는지 확신을 할 수가 없는 경우가 생깁니다. 뭐 그럴 경우에도 뭐 예측률이 이제 98%, 89%다. 지만 우리 뉴럴 네트워크 쓰는 거는 솔직히 95%는 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뭐 알고리즘 바꾼다고 보시면 확률이 바뀌긴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안 됩니다. 보시면은 이제 이 라인 1의 페이지 2냐 3냐 라인 1 페이지 4냐 5냐 이 부분이 이제 모호해지는 부분이어서 이제 쉽게 설명하면 이렇게 계측 부분이 모선에 있을 때 이 고장이 딸 모선에서 일어나게 되면은 분명 고장은 났지만 어느 위치에서 고장이 났는지를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이렇게 다른 부분에서 이제 68%, 42% 이렇게 아리까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너무 단순하지만 계측기를 한 개 더 붙인다면 이제 당연히 어느 위치에서 고장이 났는지 파악할 수가 있죠. 그런 의미로 뭐 계측기를 하나 더 붙이면 이런 식으로 이제
어느 위치에서 고장난 건지 확실하게 알 수가 있다. 보시면 양옆으로는 이제 확률이 없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이제 유사하게 정확하게 이제 도출이 가능하다. 이건 이제 모델 추출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 개통과 같이 이제 시스템이 클 때 앞단만 뭐 학습을 하나, 뒷단만 학습을 하나, 앞단, 뒷단 다 합쳐서 학습을 하나, 또 이제 이 확률에 있어서 유의미한 변화를 주는데 좀 오래 걸리더라도 모든 데이터를 다 쓰는 게 더 우수하다. 보시면 이제 앞단만 써서 학습을 했을 경우 보시면 이제 엉뚱한 놈들이 좀 껴있죠. 뒷단만 써서 학습했을 경우 하지만 앞단, 뒷단 다 했을 경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이 매트리스에서 이제 여기 행렬에만 이제 데이터가 쌓인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당연히 모든 데이터를 다 활용해서 학습을 하면 좋다라는 거를 그냥 그래프를 이용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대각 행렬에만 값이 있어야 이제 우수한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트도 유사하게 머신러닝을 활용해서 데이터 분류를 했다. 근데 이번에는 이제 시뮬레이션을 통해 데이터를 추출해서 이제 분류를 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모선에서 고장 났을 때 이제 계측 장비가 많을수록 하윗단에도 있어야 이제 분기점에서 고장을 잘 찾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섹션 나눌 필요 없이 그냥 통으로 학습하는 게 더 정확도가 높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근데 도메인 지식이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여기까지 솔직히 전력전자 하는 분들에게는 너무 당연한 소리여가지고 일단 이것으로 이제 발표는 끝났습니다. 그래서